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주받은 숲에서의 하룻밤 모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조정의 달력이 3번이나 다시 쓰인 해였다. 가뭄이 끝나기 전에 역병이 왔고 역병이 잦아들자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이어졌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유 없이 죽었다. 무당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이 해는 이미 정해진 해입니다. 피하지 못할 명, 밍이 겹쳐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여유가 없었다. 내 이름은 한서윤. 조정의 사초를 베끼는 하급서리의 딸이자 이미 죽은 사람의 딸이었다. 아버지는 3년 전 이유도 모른 채 국문도 없이 처형되었다. 죄명은 금서은닉.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모으는 사람이었지 뜻을 꾸미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아직 죽지 않았을 뿐인 존재로 남아있었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음력 7월 트랑마우라 불리는 날이 다가오면서였다. 조정에서는 선왕의 묘가 움직였다는 소문이 돌았고 도성 밖 변두리 마을에서는 밤마다 북소리가 들린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북을 치는 사람은 없는데 소리는 산속에서 울려 퍼졌다. 사는 이름조차 꺼내기 꺼리는 곳. 사람들은 그저 금산 너머 숲이라 불렀다. 그 숲에 들어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다. 정확히는 돌아오긴 했으나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다. 조정은 그 소문을 눌러야 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길 사람은 늘 정해져 있었다.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이미 명을 빚진 사람. 그래서 내 이름이 불렸다. 너는 그를 안다. 감찰관은 내 얼굴을 보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나 아비의 묘가 그 숲 근처에 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절은 허락되지 않는 선택지였다. 그날 밤 나는 기록용 북과목 그리고 선왕의 인장이 찍힌 봉서를 받아들고 도성을 나섰다. 동행은 없었다. 원래부터 이 일은 혼자 가는 것이었다. 숲은 생각보다 가까웠다. 그러나 가까운 만큼 시간은 이상하게 늘어졌다. 해는 지지 않았는데 어둠이 먼저 내려왔고 바람은 불었으나 나무잎은 움직이지 않았다. 짐승의 울음도 벌레 소리도 없었다. 살아있는 것들이 모두 숨을 죽인 듯한 정적. 그 정적 속에서 내 발자국 소리만 지나치게 크게 울렸다. 숲의 입구에는 오래된 당집이 하나 있었다. 기와는 반쯤 무너졌고 문에는 붉은 실이 여러 겹 감겨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끊어놓은 흔적도 보였다. 당집 앞에는 돌로 쌓은 작은 제단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이미 말라붙은 피 자국이 남아있었다. 제단 옆에 세워진 나무패에는 글자가 지워져 있었다. 이름을 지운 흔적. 죽은 자의 이름을 남기지 않기 위한 가장 오래된 금기였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서윤아. 나는 멈춰 섰다. 이 숲에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더구나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다. 아버지의 음성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3번째 규칙. 해가 완전히 지기 전이라 해도 숲에서 이름을 들으면 돌아보지 말 것. 나는 입술을 깨물고 걸음을 재촉했다. 당집을 지나 숲 안쪽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차가운 물이 폐로 흘러드는 느낌이 들었다. 발밑의 흙은 젖어 있었으나 최근에 비가 내린 흔적은 없었다. 조금 더 들어가자 작은 공터가 나왔다. 공터의 한가운데에는 우물이 있었다. 덮개는 없었고 안쪽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우물 가장자리에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안쪽을 향해 뻗은 손자국.
그리고 그 손자국들은 모두 손가락의 방향이 반대였다. 사람이 기어 나오다 만 흔적이 아니라 끌려 들어간 흔적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숲은 단순히 저주받은 곳이 아니었다. 여기는 빚을 받는 곳이었다. 우물 곁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흙에 반쯤 묻힌 채로 나는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냈다. 비석에는 이름이 없었다. 대신 날짜만 새겨져 있었다. 선왕제위 13년 7월. 그 해는 내가 태어난 해였다. 그 순간 우물 아래에서 물소리가 났다. 첨벙. 물 위로 떠오른 것은 얼굴이 아니었다. 먼저 나온 것은 머리카락이었다. 검고 길게 물을 머금은 채 그 뒤로 희미한 이마와 눈이 보였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입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말하고 있었다. 말이 아니라 이름을 세고 있었다. 하나씩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 나는 물러섰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등 뒤에서 또 다른 기척이 느껴졌다. 발소리는 없었다. 그림자만 늘어졌다. 내 그림자보다 먼저, 더 길게. 그때 내 손에 들린 봉서가 뜨거워졌다. 봉인을 감싼 붉은 밀랍이 녹아내리며 안쪽의 글자가 스스로 드러났다. 조정의 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봉인이었다. 피가 모자라다.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이해했다. 너무도 분명하게. 숲은 여전히 고요했다. 아무도 죽지 않았고 아무것도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밤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 숲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봉서에서 흘러나온 열기는 손바닥을 태우듯 따가웠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떨어뜨리려 했으나 종이는 손에 달라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붉은 밀랍이 녹아내리며 내 피부에 스며들었고 그 순간 숲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우물 속에서 올라온 머리카락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자는 여전히 늘어나 있었다. 그림자의 끝에서 발이 보였다. 맨발이었다. 발목에는 가느다란 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살은 오래 물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창백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네 번째 규칙이 떠올랐다. 형체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절대 얼굴을 보지 말 것. 너는 기록하는 자다. 그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으나 귀가 아니라 뼛속에서 울렸다. 기록하는 자는 숨길 수 없다. 나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질문을 던진 순간 내가 이미 금기를 어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숲에서는 먼저 말을 거는 쪽이 빚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림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고 공터의 흙이 미세하게 갈라지며 오래된 피냄새가 올라왔다. 이름. 단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말에는 수십 개의 이름이 겹쳐 있었다. 겹쳐진 음성 속에는 여자아이의 울음, 장정의 숨막힌 신음, 노인의 끊어진 호흡이 섞여 있었다. 나는 봉서를 붙잡은 손을 떨며 입을 열었다. 저는 한서윤입니다. 순간 숲이 반응했다. 나뭇가지가 스스로 꺾이며 바람도 없이 흔들렸고 우물 속 물이 거꾸로 소용돌이쳤다. 우물 위로 떠오른 것은 이제 머리카락만이 아니었다. 희미하게 드러난 것은 어린아이의 손이었다. 손에는 작은 나무패가 쥐어져 있었다. 패에는 역시 이름이 없었다. 대신 내 아버지의 관직명이 새겨져 있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이 숲에 묻힌 것은 우연히 죽은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기록에서 지워진 사람들이었다. 존재했으나 사초에 남지 못한 자들.
그리고 그 기록을 지우는데 손을 보탠 이들 중 하나가 내 아버지였다. 아니, 정확히는 강요당했다. 그림자가 마침내 상반신을 드러냈다. 얼굴은 아직 보이지 않았으나 목 아래에는 조선시대 궁중의복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찢어진 치마, 진흙에 얼룩진 적삼.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 겹쳐진 형태였다. 하나의 몸에 여러 개의 팔, 겹쳐진 어깨. 우리는 봉인되었다. 이름으로, 피로, 봉서가 스스로 열리며 안쪽의 글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것은 선왕 시절 비밀리에 내려진 밀명이었다. 흉년을 막기 위한 제사. 그러나 제물은 짐승이 아니었다. 기록에서 지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고아, 노비, 죄인의 가족. 그들의 이름을 사초에서 없애는 대신 숲에 봉인했다. 기록하는 자의 피가 필요하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건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입니다. 저는 피는 이어진다. 그 말과 함께 내 손바닥이 찢어졌다. 봉서의 모서리가 살을 갈랐고 피가 흘러내려 땅으로 떨어졌다. 피가 땅에 스미자 공터 전체에 숨겨져 있던 문양이 드러났다. 오래된 무당의 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준비된 자리였다. 그때 숲 너머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치는 소리였다. 둥, 둥, 규칙 중 가장 무서운 것이 떠올랐다. 5번째 규칙. 북이 울릴 때 숲에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나는 알았다. 이 밤에 숲을 나가는 사람은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북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숲의 깊숙한 곳에서 울리던 소리는 이제 공터의 가장자리에서 메아리 쳤다. 그러나 북을 치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장례 행렬처럼 느리게 다가왔다. 둥, 둥. 그 소리에 맞춰 공터 바닥에 드러난 무당의 진이 붉게 빛났다. 피로 그려진 선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고 우물 속에서는 물이 끓어오르듯 요동쳤다. 아이의 손은 사라지고 대신 물 위로 떠오른 것은 목이었다. 여러 개의 목, 서로 다른 높이에서 꺾인 채로 하나의 몸에 붙어 있었다. 자리가 비었다. 겹쳐진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였다. 기록이 끝난 자의 자리. 나는 그제야 북소리의 의미를 이해했다. 이 숲에서 북은 제사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었다. 교체를 알리는 소리였다. 봉인이 약해질 때마다 한 명이 들어가고 한 명이 나와야 했다. 그러나 나온다는 말은 살아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었다. 단지 숲의 일부로 이동할 뿐이었다. 나는 봉서를 내려다보았다. 글자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났다가 지워졌고 새로운 빈칸이 생겼다. 그 빈칸은 점점 선명해지며 하나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한서윤, 내 이름이었다. 아직 아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봉서를 접어 품에 넣었다. 진짜 죄인은 따로 있다. 그 순간 숲이 반응했다. 바람이 처음으로 세차게 불었고 나무들이 동시에 몸을 틀었다. 그 사이로 오래된 길 하나가 드러났다. 길 끝에는 무너진 묘역이 있었다. 돌로 쌓은 봉부는 반쯤 파헤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관이 아니라 장부들이 쌓여 있었다. 사초의 초본, 수정전의 기록들, 지워지기 전의 진실. 나는 그 장부를 알아보았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아버지는 기록을 지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지우라는 명을 받았으나 대신 진실을 따로 남겼다. 숲의 봉인을 유지하는 조건은 단 하나였다. 진실을 읽지 않는 것. 그러나 그 기록이 여기에 남아있는 한 봉인은 완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네가 온 것이다. 이번 목소리는 달랐다. 겹쳐 있지 않았다. 단 하나의 목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궁중의 상복을 입은 채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은 또렷했다.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스스로 매달린 것이 아니라 매달린 채 밀린 흔적. 그녀는 선왕의 후궁이었다. 우리는 죽임당했지만 그녀가 말했다. 선택받은 것은 너다. 우물 속의 것들이 동시에 몸을 일으켰다. 이제 그 형체는 분명했다. 아이, 병사, 궁녀, 노인. 모두 같은 문양이 새겨진 끈으로 묶여 있었다. 피로 봉인된 영혼들. 누군가는 기록해야 한다. 누군가는 남아야 한다. 북소리가 멈췄다. 정적 속에서 선택의 순간이 도래했다. 내가 봉서를 불태우면 봉인은 완전히 풀리고 숲의 모든 것이 세상으로 나온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난다. 내가 이 자리에 남으면 봉인은 유지된다. 기록은 다시 묻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러간다. 나는 장부를 들어 불빛에 비췄다. 글자는 선명했고 사라지지 않았다. 제가 남겠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숲이 숨을 내쉬었다. 영혼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고 그 속에는 원망이 아닌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숲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피가 다시 흘렀다. 이번에는 손바닥이 아니라 심장 쪽이 서늘해졌다. 심장이 식어가는 감각은 통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워지는 느낌에 가까웠다. 숨은 여전히 쉬어지고 눈은 떠 있었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름이었다. 내가 한서윤으로 불리던 흔적, 기억, 관계, 시간이 차례로 떨어져 나갔다. 숲은 그 대가를 정확히 가져갔다. 후궁의 혼은 내 앞에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으나 악의는 없었다. 이미 오래전의 모든 감정이 마른 얼굴이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다. 우물에서 올라온 영혼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듯 뜬 뒤로 물러났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병사는 고개를 숙였으며 노인은 처음으로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몸에 묶여있던 끈이 풀리며 피로 그려졌던 문양이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장부가 바람에 넘겨졌다. 아버지의 글씨가 마지막 장에서 멈췄다. 이 기록을 읽는 자는 이미 이 숲의 일부다.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것을. 후궁의 혼이 내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봉서가 불도 없이 타올랐다. 쟤는 공중에서 흩어지지 않고 내 몸으로 스며들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스러웠다. 오래전부터 정해진 자리로 돌아가는 느낌. 숲이 변하기 시작했다. 우물은 메워졌고 공터는 사라졌다. 나무들은 제자리를 찾았고 안개는 서서히 걷혔다. 북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봉인을 유지하던 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숲의 입구를 바라보았다. 당집은 여전히 무너진 채였고 붉은 실은 바람에 썩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 숲은 지도에서 사라질 테니까.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도성에서는 공식 기록이 정리되었다. 그 해의 흉년은 자연재해로, 실종된 사람들은 역병으로 처리되었다. 선왕의 밀명은 존재하지 않았던 문서가 되었고 한 하급 서리에 따른 숲으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사최는 이렇게 남았다. 7월 한 여인이 실종됨. 이름 없음.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금산 너머를 지나는 아이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한다고 한다. 숲 근처에 가면 누군가 이름을 불러준다고. 그 이름은 어느 무덤에도 새겨져 있지 않고
어느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그 숲에서는 아직도 아주 또렷하게 울린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부르면 숲이 대답한다.